강은 홀로 흐르지 않습니다. 많은 생명을 보듬고 키워내며 함께 흐르죠. 사람들 역시 오래전부터 강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강이 내준 풍요와 강이 만들어준 행복한 기억. 그 강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산자분수령,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 이 말은 산경표를 저술한 여암의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지리학의 핵심을 이루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산과 물을 별개로 보지 않았습니다. 산이 없는 물줄기가 존재할 수 없으며 또 물을 품지 않은 산 또한 없으니 둘이 한 몸이라는 뜻인 것이죠. 이렇게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백두대간과 강이 한반도 곳곳에 스며들어 숱한 생명을 보듬고 키워내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봄강은 흔히 생명의 강이라 하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을 찾아서 남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지리산 물줄기가 섬진강과 만나는 화계동천. 벚꽃이 만발할 즈음이면 어김없이 이 물길을 거슬러 올라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황토빛으로 선연하게 물들어 있는 물고기. 바로 황어입니다. 지난 겨울 바다에서 성장한 황어는 봄이 되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찾아 돌아오죠. 황어들이 거친 물살을 헤치며 이곳까지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으라는 자연의 명령. 수심이 얕은 자갈밭은 산란을 앞둔 황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격렬하게 몸을 비벼대는 황어들. 수컷은 몸을 밀착시켜 암컷의 산란을 돕고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 위에 정액을 뿌려 수정시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용케 투망의 소나기를 벗어났지만 이번엔 걸갱이라 불리는 전통 낚싯바늘에 걸립니다. 몇몇 허가받은 주민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산란이 끝난 황어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죠. 전북 진안에서 발원해 임실, 남원, 하동을 거쳐 남해로 흘러드는 섬진강. 예로부터 모래가 많아 다사강이라 불리기도 했던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 강 중 유일하게 하구뚝에 막히지 않고 바다와 연결된 강입니다. 그래서 제첩, 은어, 황어, 참개와 같은 기수지역 생물들이 어느 곳보다 많이 서식하는 강이기도 합니다.
모래밭 옆 자갈밭에 사는 꼬마 물대새가 번식기를 맞았습니다. 끈질긴 구애 끝에 암컷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한 수컷. 녀석들이 이곳에 신방을 꾸린 까닭은 자갈과 알의 색깔이 비슷해 천적의 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안전한 곳이란 없습니다. 모래밭의 알 사냥꾼인 까치. 알 냄새를 맡은 까치를 유인하기 위해 어미가 둥지 멀리에서 애를 써봅니다. 하지만 노련한 까치는 꼬마 물대새보다 한 수 위죠. 눈앞에서 자신의 알이 약탈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달리 도리가 없는 꼬마 물대새. 다행히 알 하나는 지켜냈습니다. 과연 이 알은 무사히 부화시킬 수 있을까요? 황어들이 떼지어 올라와 산란장을 꾸렸던 섬진강 상류의 화개동천. 산란한 지 10일이 지나자 알들이 하나둘씩 부화하기 시작합니다. 먼 바다를 떠돌던 황어들이 고향에 찾아와 남긴 생명이라는 고귀한 선물. 이제 이 치어들을 당분간 품었다가 바다에 내보내는 것은 온전히 강의 몫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을 키워 어미를 닮아가는 새끼들. 새끼들은 얼마 후면 바다로 향할 것이고 어른으로 자란 내년이면 또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죠. 암수가 번갈아가며 알을 품은 지 20일 남짓. 마침내 꼬마 물대새도 부화에 성공합니다. 먼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보낸 뒤 이 먼 곳까지 찾아와 부화에 성공한 꼬마 물대새. 이렇게 섬진강의 가족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비는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는 자연의 선물이죠. 하지만 꼬마 물대새 가족에게 지금의 비는 시련입니다. 부화한 지 겨우 몇 시간. 털이 마르지 않은 새끼가 비를 맞으면 추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둥지를 떠나지 않고 번갈아가며 새끼를 품고 있는 꼬마 물대새 부부. 덕분에 새끼는 무사히 위기를 견뎌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 어미가 그랬듯 이 꼬마 물대새도 섬진강변 자갈밭을 고향이라 여길 것이고 내년이면 돌아오겠죠. 이렇듯 강은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내보내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물대새도 황어도 무럭무럭 잘 자라서 내년에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왜 강을 어머니에 비유하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은 다를까요? 아닐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강에 기대에 살고 있고 강을 어머니라 여기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3대 마을이 있는데요. 낙동강 내성천이 휘감고 있는 마을입니다. 회룡표, 그리고 영주의 무선마을, 또 그 유명한 하회마을입니다. 이 마을들의 공통점은 오래됐고 수많은 학자들을 길러냈다는 것, 강의 고마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풍상에 굽이굽이 휘어진 300년 노송. 이 노송의 줄기처럼 강이 휘돌아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하회마을에 터를 마련해 준 건 이 부용대였습니다. 거센 낙동강 물줄기를 잠재워 모래톱을 만들고 잔잔한 수면을 유지시켜줬기 때문입니다. 마을 강이 먹잇감 사냥에 나선 제비들로 붐빕니다. 혹시 물찬 제비란 말 들어보셨나요? 먹이도 구하고 몸도 씻을 수 있는 제비들의 고개 비행. 예부터 사람들은 제비를 반가운 손님이라 여겼고 제비들 역시 사람들 곁에 살기 좋아했습니다. 암수가 연을 맺으면 제비는 온통 자식 키우는 데만 전념합니다. 다섯 마리가 서로 내다보고 저 얻어먹으려고. 아이고 세상에 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새끼들을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먹잇감이 있는 강과 들, 그리고 처마 밑을 오가야 하는 제비 부부. 어쩌면 하회마을 종부의 삶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지극한 모성으로 600년 하회마을의 역사도 이어져 왔겠죠. 물총새는 먹잇감이 많은 물을 좋아하고 물고기는 맑은 물을 좋아합니다. 모래가 삶의 터전인 물고기. 모래무지는 바닥의 모래를 통째로 삼켰다가 유기물을 걸러먹고 나머지 모래를 아가미 구멍으로 뱉어내죠. 모래와 한 몸으로 살아가기에 모래무지란 이름을 얻었다는 물고기. 누치도 강바닥에 오래된 식구입니다. 녀석은 산란철이 되면 여울의 깊은 곳을 점찍어 두었다가 자갈이 있는 곳에 알을 낳죠.
기발한 방식으로 산란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조개 곁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납자루 한 쌍. 말조개의 출수공이 열리는 순간 암컷이 재빨리 그 안에 알을 낳습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곧바로 방정해 조개 몸속에서 알이 수정토록 하는 것이죠. 지상의 모래 언덕도 많은 생명들에겐 터전입니다. 물대새를 비롯해 모래 언덕의 노련한 사냥꾼인 표범장지뱀. 길 앞잡이 유충도 이곳의 터줏대감입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녀석을 빼놓고 모래 언덕을 이야기할 순 없죠. 명주 잠자리의 유충인 개미 귀신은 지하 세계의 저승사자와 같습니다. 녀석은 강한 턱을 이용해 깔때기 모양의 집을 짓는데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정확한 비탈각을 가진 개미 귀신의 집. 그러나 정작 개미는 이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발을 헛딛는 순간에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아무리 발버둥쳐도 개미 귀신의 모래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붙잡히고만 개미. 개미 귀신은 이렇게 잡은 개미의 체액을 빨아먹으며 유충의 시절을 보냅니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야생의 삶. 소리 없이 다가오는 포식자. 고양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 이것 때문이었군요. 그런데 이 녀석들 어쩔 셈인가요? 설마 예, 제비 다 들었어요. 이제 다 들어왔어요. 이제 앉아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 아직도 뭔가 아쉬운 모양인데요. 단잠에 빠져 있다가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제비 가족. 둥지가 좁았던 것일까요? 급기야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고양이가 놓칠 리 없죠. 오늘이 있기까지 어느 한순간도 숨가쁘지 않은 적이 없었을 600년 역사의 하회마을. 청택 낀 기왓장 위로 비가 내립니다.
빗줄기는 또 한 생명인 와송의 갈증을 달래준 다음에야 비로소 땅에 떨어집니다. 이렇듯 수많은 생명을 껴안고 키워내며 함께 흐르는 강. 강이 하회마을을 껴안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강은 바다로 향하게 되죠. 하지만 그냥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들러서 수많은 생명을 탄생시키기도 하고 키워내기도 하고 또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긴 물길이 바다에 닿기 전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섬을 만드는 일입니다. 엄청난 모래와 자갈, 흙을 데리고 가서 새로운 땅을 탄생시키는 것이죠. 낙동강 하구, 철새들의 낙원으로 가보시죠. 1300리를 달려온 낙동강 물길이 마침내 바다와 만나는 곳. 이곳에서 강물이 운반해온 모래와 자갈은 섬이 됩니다. 섬은 파도의 영향을 받아 마치 울타리를 친 것처럼 길게 펼쳐지는데 지금도 조금씩 커지고 있죠. 그리하여 1960년대만 해도 4개였던 섬은 오늘날 7개가 됐습니다. 하루에 2번 물이 빠지면 모습을 드러내는 모래갯벌. 구름처럼 몰려나오는 이 작은 생명체는 염난개입니다. 이 녀석들은 모래 속에 유기물을 섭취한 뒤 동그란 경단을 만들어 뱉어내죠.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수십만 마리의 염난개의 광활한 일터. 이 장엄한 염난개의 수고를 통해 유기물이 퇴적된 갯벌이 조금씩 깨끗해집니다. 엄지손톱만한 이 녀석은 넓적 홍게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지금 뭘 하는 걸까요? 방탄소년단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군무를 추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것은 구애의 춤입니다. 짝을 찾기 위해서 벌이는 갯벌 위의 왈츠라고 할까요? 그러나 갯벌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녀석은 칠개. 한참 먹이 활동을 하던 칠개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칠개 사냥꾼으로 통하는 마도요. 마도요는 긴 부리로 숨어있는 개까지 찾아내 맛없는 다리 부분을 잘라내고 몸통을 즐겨 먹는 미식가입니다. 인간에게도 낙동강 하구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입니다. 갈퀴 달린 형망으로 바닥을 긁어 건져 올린 계량조개. 부산에서는 이 조개를 갈미조개라 부릅니다. 속살이 갈매기를 닮았다 해서 부산 사투리인 갈미란 이름을 얻게 된 거죠. 얕은 바다의 모래 속에 몸을 묻고 입수공을 내밀어 물과 양분을 먹고 사는 갈미조개. 한때는 대부분 수출했던 까닭에
좀채 맛볼 수 없었던 귀한 몸입니다. 도요 등에 쇠 제비갈매기가 찾아왔습니다. 쇠 제비갈매기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 위기종이기도 하죠. 물에 잠기지 않아 번식지로 제격인 이곳. 필리핀이나 호주에서 겨울을 난 쇠제비갈매기는 이곳을 찾아와 4월 하순부터 새끼를 부화해 7월까지 키웁니다. 암수가 교대로 새끼들을 돌보랴 먹잇감을 가져 나르랴 분주하기만 한데요. 갑자기 천적이 나타났습니다. 서둘러 새끼를 품 안에 감추는 어미새. 급박한 상황이지만 새끼를 품은 어미새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결국 매에게 희생되고 마는 어미새. 어미의 죽음은 새끼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야생의 동물들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숙명 중에 하나죠. 철새의 낙원이라 불리는 낙동강 하구 습지. 하지만 난개발과 오염으로 인해 매년 찾아오는 철새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의 노랫말처럼 아름다운 강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